안녕하십니까, 두베로입니다. 기간의 욕심, 수익의 욕심, 비교하는 욕심을 버린 후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누구나 버핏보다 수익률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 그죠? SK네트워크스. 자, SK네트워크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까, 팔까, 추매할까, 현금화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 그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없다면 결과가 들쑥날쑥 되었다 안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원칙을 지키면 딱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만약에 월 3% 이상의 수익률만 유지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월 3% 수익률을 하면 240번이면 월 한 번이면 1개월에 한 번이면 240개월, 그죠? 20년이면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냐? 120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방 대박,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42.58%, 1개월에 3% 이렇게만 유지할 수 있도록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월 3%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10% 정도 유지하겠다. 그죠? 또는 1개월로 봤을 때 1개월에 3% 유지하겠다. 그죠? 또 1년을 보니까 얼마죠? 42.58%를 유지하겠다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익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3% 수익 투자를 하겠다. 그죠? 원판이면 3% 투자죠. 3% 투자를 하겠다. 또는 2% 투자를 하겠다. 5% 투자를 하겠다. 그죠? 10%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뭐 50% 투자를 하셔도 되고 1년에 딱 한 번 45.58%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단 이게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수익 투자를 찾았다면 또는 선택했다면 거기에 쭉 이렇게 원칙을 정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원칙의 기본이 되는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늦으면 2년, 최악은 5년 이상 기다리고 급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땡큐 하며 추가 매수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배로에 오시면 사이다 프로젝트 월 40만 원 투자를 해서 20년 후 16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에는 뭐 240번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생활기 프로젝트. 얘는 3% 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3%에서 10% 생활비를 버는 겁니다. 1억 만들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고 3억은 3천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거. 메타타워는 가상 건물 10층의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건물주가 돼서 10층 각 층별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SK네트워크스, 그죠? SK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는 대단한 회사였죠, 과거에. 과연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뭐 해야 되죠? 자, 싸게 산다, 지켜야 되죠. 싸게 산다. 싸게 사는 방법은 뭐죠? 싸게 산다의 방법은 실전 투자 3단계입니다. 실전 투자 3단계는 요 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 이렇게 구매를 하십시오. 뭐 2만원, 5천원밖에 안 합니다. 요즘 10% 할인하니까 얼마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 한 권 필요하겠죠. 그죠? 요 책 한 권 사셔서 하시면 되고요. 실전 투자 3단계에 따라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싸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싸게 살지 안 살지 봐야 되는데 실전 투자 사면 첫 번째가 뭐냐? FN 가이드, 그죠? 나이스, 뭐 기타 등등등 재무 구조를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하면서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HTS의 자료, 또 네이버 정권의 자료 이렇게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뉴스, 정보 정책, 테마, 이슈, 그다음 소송도 있죠. 소송, 그다음 배임, 뭐 특허, 임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있을 때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호재가 있을 때는 올라가죠. 물론 호재가 있대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호재가 막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이 호재가 발표하는 순간 떨어지고요.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떨어지지만 미리 악재가 있었다 그러면 악재 최종 뭐 소송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다시 악재 해소. 그럼 사실은 주가는 불안한 불확실성, 그죠? 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운 거지 그 외에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돈 잘 벌고 영업이익 많이 내고 순이익 많이 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네트워크스를 반드시 가야 되고 SK네트워크스를 만약 한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속에 넣어줘. 이렇게 보면 많죠. 정보통신, 스피드메이트, 그죠? 차원치는 거죠. 글로벌 트레이딩, 뭐 너무 많습니다. 블록체인, 호텔, 렌탈. 저는 이제 렌탈 사업이 갈수록 확대되겠죠. SK 매직 뭐 상가나 가보면 많이 제법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시총이 지금 이 회사의 시총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상장을 하거나 뭐가 되면. 어쨌든 이 회사는 이런 사업 소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많이 하죠. 이렇게. 이게 다 이 회사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 회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정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종합정보, 시세, 차트, 투자별 매매 동향 다 나오죠. 근데 사실 네이버 정권에 있는 것만 분석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종목 분석 들어갔을 때 기업 개요, 재무 분석, 투자 지표 그죠? 이런 거 다 확인하세요.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뭐 오케이 나면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죠. 되는데 뭐 재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 넣어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저 매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 좀 많이 줄었죠. 그죠? 그래서 별도도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주가가 할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자본 총계 그죠? 2조 4천억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니까 그죠? 뭐 2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급성장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테마가 들어갔을 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유동자산 확인하시고요. 2조 6천억 중에 재고자산 뭐 6천억 밖에 안 되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슈가 좀 있었죠. 배임, 횡령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 배임, 그죠? 이렇게 배임 있죠. 거래 정책, 그죠? 최신은 배임, 횡령 배임 있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했었죠. 소송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이슈거리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이게 배임이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임이나 어떤 소송 전혀 예상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떨어지면 일단은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그 현금화라는 것은 전체 다 손절한다는 컨셉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볼게요. 자, 이 회사는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죠? 일봉을 봤을 때 일단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 자, 보세요. 45만 7천을 하던 게 지금 뭡니까? 99% 떨어진 거죠, 그죠? 이 정도. 박살 났죠. 근데 결국에는 자, 요 최근 거를 보면 18,000원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약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계속 우하향을 했었죠. 자, 우하향 할 때는 목표 수익을 높게 잡고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하향 할 때는 반드시 목표 수익을 10% 언더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금 여력이 많다 그러면 요런 꼭지점마다 계속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하지만 목표 수익을 높게 잡더라도 특히 높게 잡힐 때는 가능하면 빨간불을 그러니까 적자를 안 봐야 되니까 51선과 21선이 최소한 이렇게 반등했을 때 지금 반등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그럼 주봉을 볼게요. 한 30% 이하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자, 요 하나의 예를 볼게요. 보시면 자, 51선이 우 상향으로 바뀌었죠. 21선 우 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익절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뭐 한 9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뭐 팔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하향할 때는 보세요. 우하향 끝없이 내려온다니까요. 51선 여기는 50주선이 되겠죠. 여기에 20주선 그죠? 반드시 횡보 최소 횡보 우상향 됐을 때 지금 약간 우상향 모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봉을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니까 어떻게 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 지금 5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쭉 무조건 쭉 내려갑니다. 이거 한번 약간 틀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냉정하게 현금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익절하셔야 됩니다. 수익 실현했다면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긴 세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자금 여력이 많으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요때 샀습니다. 원칙에 따라 요 정도 사지겠죠, 그죠? 요때 샀습니다. 요때 샀습니다. 자, 평균 단가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럼 요 정도 평균 단가죠. 그럼 평균 단가면 지금 이만큼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금 여력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수익 투자 방법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다름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1,000만 원밖에 없는 분들이 1억 원어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딱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배로 해서 다양한 수익 투자를 하면서 내하고 맞는 게 뭔지 3%가 맞는지 5%가 맞는지 10%가 맞는지 그죠? 20%가 맞는지 50%가 맞는지 뭐 100%가 맞는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찾기 전까지는 금액을 작게 해서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 SK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는 자 우상향으로 갔죠. 일본이 완벽하게 우상향을 갔습니다. 자, 운 좋아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만 원까지도. 지금 이 종목이 5천 원이죠, 그죠? 5천 원. 5천 원인데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대신 5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요렇게 갔다. 그죠? 매수되죠? 우리 원칙에 대해서 두 배로 원칙이 되면 이때 다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매수 시점 맞죠? 근데 얘가 저점 대비 여기까지 올라온 게 37%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가짐은 뭐 있죠?
여러분 마음가짐은 나는 마이너스 37%가 하락하더라도 현금화를 하든 황금의 법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든 나는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면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딱 매수 시점이거든요. 매수 시점 맞죠? 볼까요? 지워서 보겠습니다. 지워서 한번 볼게요. 확대. 자, 내일쯤 매수 시점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매수 시점 왔네요. 그죠? 이렇게. 자, 매수 시점 가진 기본이 뭐죠? 사실 이거 뭐 제가 개인 1대1 과외를 할 때 100만 원 이상 받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5일선 위에 안착됐죠. 무려 얘는 지금 어디까지 안착되어 있냐면 1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1선까지. 그죠? 21선까지도 원착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딱 와 있잖아요. 그죠? 멋지죠? 보세요. 얘도 패턴을 잘 보세요. 자, 5일선에서 못 모르거나 이렇게 안착됐을 때 상승하지. 이만큼씩 상승합니다. 다시 매트로 내려왔다 5일선 안착됐을 때 상승하지. 이만큼. 그 다음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갑니다. 쭉. 그리고 다시 5일선 이때 못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5일선 안착됐죠. 그럼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요거보다 좀 올라간 5,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림상으로 보면. 근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마이너스 37%까지 견딜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다.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 지금 정배열에서 떨어졌다. 그죠? 어쨌든 모양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일 때는 이렇게 등곡점에서 하면 반드시 수익 실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SK 네트워크스는 매수 시점 맞고요. 살까? 오케이. 사라. 자, 추가 매수할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 익절을 했어요. 익절. 만약 50% 익절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다시 매수,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다. 추가 매수 시점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 언제 추가 매수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 요 정도 했다 그럴까요? 만약에 실수를 해서 여기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매수를 요때는 매수가 안 되겠네. 그죠? 여기 우하향 했으니까 요때 되겠다. 그죠? 아이고 요때 자 우상향이었죠. 때 우상향이었어요. 우상향 요때 매수했다. 그래 좀 목표 수익을 낮게 해서 내가 못 팔았다. 사실 못 팔면 안 됩니다. 이익 보전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했어요. 근데 못 팔았다고 봅시다. 어떻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근데 안 팔고 이제 안 사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안 사고 있다가 요때 우상향 했을 때 요때 첫 변곡점에 왔을 때 요때 샀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샀으면 뭐 1대1로만 샀어도 벌써 수익 실현했죠. 그죠? 이렇게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여기서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타기는 되지만 그죠? 여기서 떨어졌다 해서 물타기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금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볼게요. 살까?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살까? 오케이입니다. 자, 우상향 모드였고 그죠? 두 번째 캔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캔들이 5일선 위에 있었죠. 자, 더 좋은 거는 캔들이 5일선, 11선, 21선 위에 있고 정배열이 되면 더 좋습니다. 정배열. 그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도 됩니다. 단, 내가 마이너스 37%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팔까? 파는 건 아니죠.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익절했어야 됩니다. 요 전 단계에서 보시면 요 전 단계에서 익절했어야 됩니다. 요때 익절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파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익절했어야 됩니다. 근데 파는 거는 아니죠. 자, 파는 거는 여러분이 주가 창을 보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실현 2단계 이 관련된 내용도 이 책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그냥 예약 매매 또는 자동 매매에 의해서 수익 실현 2단계에 거쳐서 그냥 매도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그는 각자의 성향에 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에 따라 매수했다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익절을 했어요. 맨 꼭지점이죠. 익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5%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뭐 5%로 할게요. 5% 수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0%예요. 첫 번째 방법. 이만큼 벌었잖아요. 그죠? 50% 매도를 했으니까 50% 물량만큼 50% 물량만큼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하늘 말서 불타기가 되겠죠. 그죠? 가능. 아시겠죠? 근데 5%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지금 안 하겠다. 그럼 더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만큼 더 떨어질 때까지. 안 떨어지면 그건 여러분의 밥이 아닌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원칙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요때 매수, 요때 매수하고 요때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에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을 낮게 잡았다 그러면 매도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50% 물량을 팔았을 겁니다. 그럼 50%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 하나 그냥 50% 끝까지 가지고 간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져간다. 첫 번째 한번 내려올 때마다 또 추가 매수해서 간다. 그럼 누구의 정책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정책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여기 만약에 5%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그래도 한 2, 3% 남았잖아요. 그죠? 2, 3%. 그럼 저는 기다려 볼 겁니다. 좀 더. 한 변곡점 두 번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변곡점 생길 때까지 어때?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지만 첫 번째 매수 시점은 맞습니다. 매수 시점. 그죠?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두 개가 있죠. 그죠? 적자일 경우와 흑자일 경우인데 흑자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15%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0%가 되든 마이너스 5%가 되든 요때는 매수해도 됩니다. 추가 매수. 근데 애매해요. 한 1%에서 0%에서 1% 사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왜? 두 번째 꼭지점 올라올 때까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살까? 오케이입니다. 처음 매수하신 분 오케이입니다. 왜? 설령이 떨어지더라도 더 기다렸다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추가 매수 흑자 실현 후 추가 매수는 흔히 말해서 불타기라 그러죠. 불타기는 가능하면 한 번 더 변곡점이 지났어요. 이때쯤 변곡점이 생기면 이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자금이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라면 안 합니다. 저는 이때 기다립니다. 사실은 불타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왜? 이미 다른 종목 하면 되는데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불타기 할 필요 있을까? 왜? 밑에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불타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다른 종목이 많은데요. 하지만 하려 그러면 최소 변곡점. 왜냐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확 떨어질 수도.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나고 있는데 확 떨어지면. 근데 여기서 수익 나고 있는데 확 떨어지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만큼 얘는 두 배를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불타기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금화는 할 필요 없죠. 이미 현금화는
언제를 해야 되느냐? 현금화를 한번 볼까요? 현금화는 아까 기준을 볼게요. 현금화는 아까 이때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이게 아닌데 돋보기.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자, 볼게요. 이때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우상향을 했죠, 그죠? 모양이, 그죠? 21선 또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이때 딱 매수를 했습니다. 뭐 요거 매수해도 제법 올랐죠. 10% 올랐지만 안 팔았어요. 20%.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수익 투자라 그랬죠.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익 실현. 무조건 이익 실현입니다. 최소 마진이 얼마라고요? 1%. 저도 이거 정말 많이 실패했는데 막 올라갔어요.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쭉 떨어져요. 먼저 처음에는 만약 30% 수익을 냈다. 20%까지 떨어졌네. 에이, 그래도 아까 30% 아씨 20% 남아있네. 또 10% 수익이 냈어요. 아이, 남아있네. 나 5% 됐어요. 에이,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최고점 그래서 팔고 싶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꼭지점에 찾으려고 많이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러다가 나중에 5%, 3%, 2%, 1% 다행히 올라오면 되지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들어서 마이너스 50%, 60% 간다니까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30% 수익 냈던 게 마이너스 50% 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저 여기서 이제 원래 원칙대로 맞죠? 해서 올라가서 변곡점에서 샀어요. 한 10% 수익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다렸어. 요때 좀 한번 한 7% 수익 났겠죠? 기다렸어. 에이, 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결국 뭐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4,000원.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때가 4,600원이니까 600원이니까 얼마나 손해본 20% 손해본 거잖아요. 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의 경험이 맞습니다. 저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지 말아요. 진짜 정말 간센보살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돈 많은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놀이터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공매도 안 바꿔주잖아요. 안 바꿔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기관들이 주가 조작,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한 거에 대해서는 노타치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아닌지 아니 겉으로 볼 때, 제 겉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3%라도 먹고 2%라도 먹고 1%, 그러니까 최소 내 마진이 1%라는 겁니다. 1%. 1%에는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돼. 왜? 20% 30%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샀을 때 만약에 우상향에서 올라갈 거래 만약 20% 수익 실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다렸다 그러면 10%밖에 못 갔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익 보존을 정해라니까요. 이익 보존 나는 3%에는 무조건 이익 보존이야. 내려오면 무조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그럼 20%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싹 올라가면 그때 상황 보고 불타기를 하든 요걸 수익 더 내면 되잖아요. 미련 두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참 많은 종목을 했다가 좀 억울하죠. 분명히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참 많습니다. 이익 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급락해 버렸다니까요. 뭐 최근도 이마트 그렇죠. 이마트. 참 억울하죠. 통신사들도 대부분 그렇죠. 지금 현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계속 급락해버리고 이유 없이. 뭐 물론 분위기상 이유는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익 보존하세요. 이익 보존. 1% 마지노선 잡으세요. 안 번 것보다 번 게 낫잖아요. 또 다른 종목 있잖아요. 2배로 가면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170개 추천했는데
그리고 매주 5개 생활비 종목 추천해 주잖아요. 종목은 무궁무진하다니까. 그래서 종목을 보고 실전 투자 3단계에 맞춰서 제가 뭐 A라는 종목 보세요. 라면 실전 투자 3단계 바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요때 매수 시점이 거의 도달하니까 요런 변곡점을 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언제 딱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죠. 왜냐하면 하루도 변곡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하루만 볼까요? 하루? 자,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6월 30일 변곡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샀으면 제가 분명히 시초가에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배로의 원칙에는 시초가에 사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시초가 투자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석을 해서 시초가에 사고 탁 올라갔다 팍 내려오는 이런 종목을 내가 했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요즘 안 하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리스크가 너무 높다. 근데 보세요. 제가 항상 9시 반이라 그랬죠. 9시 반. 9시 반 준호하니까 9시 기준 봅시다. 이렇게. 자, 9시 반. 그죠? 11시, 1시, 2시 종가 근처. 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요때 내려갔죠? 우리 매수했습니다. 하루에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그 다음에 11시 전후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해도 되고 뭐 행보하네 안 해도 되고 만약에 기다렸어요. 행보했대 사도 되겠죠? 또 내려갔어요. 자, 1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갈 때 안 사는 겁니다. 다시 내려와요. 2시 때 내려왔네 또 사고 그 다음에 종가 기준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두 배로의 원칙이라는 게 그 책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하루에도 이런 변동폭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막 뭐 이거는 무조건 200% 가겠다 400% 가겠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자금의 여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SK 한번 볼까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했다 볼게요. 이때부터 돈이 많았어요. 이때는 사면 안 되죠. 원칙에 있어서 일봉으로 봐야겠다. 그죠? 이때 한 요때쯤 샀다 봅시다. 요때 우상향에서 요때 샀어요. 이렇게 딱 샀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떨어지네. 원래는 원칙은 팔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막 많을 때까지 만원 될 때까지 나는 계속 끌어모을 거야. 뭐 했죠. 기다려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요때 또 한번 샀어야 되죠. 우상향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두 번 또 계속 내려갑니다. 이때 변곡점 샀죠. 세 번. 이때 이제 불수익 실현했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만 지키면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제가 2016년부터 무료 강의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저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면 원칙을 지켜야 돈을 번다는 거죠. 가끔은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큰 돈을 벌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쭉 이렇게 과거를 쭉 한번 보면 원칙을 지키면 어떤 결과냐 반드시 돈을 번다는 제 머릿속에 딱 뇌가 박히는데 딱 세뇌가 되는데 이거 막 이럴 때 저럴 때 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원칙을 지키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리를 한번 할게요. 현금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현금화를 했어야 됩니다. 올라갔으면 이때 현금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목표 수익이 100%일지라도 3%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최대 80%까지. 좀 아쉽다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면 50%까지. 80%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맞아. 이때 샀으면 이때 현금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샀으면 이때 현금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금화가 아니고. 그죠? 팔가는 입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현금화는 익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식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손절하고 다릅니다. 저는 손절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확신을 가졌죠. 그죠? 여러분이 SK 네트워크스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 투자를 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6,000원에 샀습니다. 이때 살 때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실전 투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싸게 사서의 원칙이 맞았습니다. 오상향이었고 뭐 저점이었고 다 맞아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6,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지네. 다시 6,050원 뭐 이렇게. 그럼 요때 익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절. 근데 반대로 6,000원에 사자 말자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나는 원칙이 마이너스 5%, 뭐 10% 할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에는 나는 무조건 현금화를 한다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기준은 50%, 25%, 25%입니다. 뭐 이게 뭐 1,000만 원 기준 뭐 500만 원을 가지게 되고 250만 원을 가지고 125만 원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87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칙이 지켰다. 그럼 이렇게 또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까 변곡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을 때 요때 아까 현금화된 돈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확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2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제 요걸 차트를 보면서 해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자, 멋집니다. 지금 우상향 최고의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자, 살까? 네, 맞습니다. 사도 오케이. 단 마이너스 37%까지 하락을 생각해라.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팔까? 팔까는 이미 요때 산 분들은 요때 이미 팔았어야 되고요. 팔았어야 되고 분할 매도 중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추가 매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적자일 때 추가 매수는 시점이 아니죠. 이미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고 이때가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너무 올랐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 불타기는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이때 불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쭉 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근데 뭐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매매 동향에서 보면 이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하고 금융투자 포지션 엄청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났죠, 그죠? 자,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살까? 오케이. 사세요, 그냥. 팔까? 이미 이익 실현해야 되고 분할 매도 중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불타기 시점 아닙니다. 단 자금적 여유가 많은 분들은 가능하다. 하지만 하지 마라. 추가 매수는 하락했을 때 기준이다. 불타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라. 아시겠죠? 불타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현금화는 이미 만약에 고점에 샀을 때는 현금화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추가 매수 했어야 되죠. 현금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화도 아니죠. 위치가. 지금 사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파는 거는 아니죠. 왜 올라갈 때 팔아야지. 지금 내릴 때 팔면 안 되잖아요. 단 쭉 내려갔다. 이익 보존 최소 1%는 하세요. 1% 이하에 왔다 갔다 하면 이때는 1%의 수익 실현 하나 끝냈어요. 전량 매도. 또는 20% 정도 남겨두세요. 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SK 네트워크가 좋은 회사니까.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기간의 욕심 부린다고 빨리 돈 못 봅니다. 수익이 여기서 한꺼번에 다 못 봅니다. 이렇게 잘 벌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20% 정도 이상 이렇게 평균 수익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월 3%만 하더라도 42.58%가 되잖아요. 2배잖아요, 2배. 왜 가능하냐? 금액이 작거든요. 이게 가장 큽니다.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3% 수익만 240번 성공하면 1200배가 된대요. 뭐 20년 동안에 3% 투자해서 예? 240분만 성공하면 대박이 한 종목 투자. 이게 먼저 사이다죠, 사이다.
벌써 지금 12번 했죠?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6개월 만에 12번을 했습니다. 운 좋으면 1년에 24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확 단축돼 10년에 1200배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SK 네트워크스 그죠? 사는 거면 오케이, 파는 건 이미 파셔야 되고 추매는 하면 안 돼.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현금화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2배로 하세요. 33,000원입니다. 33,000원. 이게 아깝습니까? 예? 피자 한 판도 안 되는 가격인데 33,000원 내시면 요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요거는 11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되고 여기는 33만원을 추가로 이게 다 뭐냐면 10% 기준입니다. 옛날에 제가 뭐냐면 그 가입비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수익금의 10%를 뭐라죠? 이렇게 현금 비슷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좀 불편하잖아요. 금액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자기 돈 번 거를 오픈해야 되니까 예? 기부금을 받는 모양이 애매해서 제가 그냥 3억 만들기는 11만 원 무슨 말이겠죠? 왜냐면 3억의 기준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으로 3%한 1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100만 원에 10%더 벌어도 상관없고 10%니까 11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1억에 또 300만 원 벌잖아요. 30만 원에 플러스 부가세 별도니까 33만 원. 이 기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저한테 10%만 그냥 기부한다는 컨셉을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재능 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하나 찾으려면 1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1시간 투자해가지고 제가 그럼 결국엔 여러분이 한 달에 20종목을 찾으려면 20시간이잖아요. 근데 33,000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20시간으로 다른 알바를 하고 34,000원을 내는 게 편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정하세요. 이상한데 막 대박 난다 없습니다. 뭐 최고점 누가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요즘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뭐 슈퍼게임이 딱 지가 미리 선취해가 뭐 얼마에 팔지 마세요. 왜 지는 그 밑에 다 팔아보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산 가격에 3% 해라. 어떤 사람 3%, 부사 5%, 어떤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SK 네트워크스 어떤 사람 3%, 2%, 5%, 10%, 20%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마치 SK 네트워크스는 뭐 8천까지 팔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거기서 다 팔아먹어 본다니까. 지금 밑에 사놨다가.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딱 6천원까지 갈지 8천원 갈지. 제가 삼성전자가 12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지 12만 원이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팔아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4만 원 뜰 때 제가 이거 7만 2천 원까지 갑니다. 이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해서 이때 사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7만 2천 넘었잖아요. 그죠? 9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8만 원, 9만 원, 이때는 아닙니다. 너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매도하세요 했더니 또 안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제가 또 막 떨어질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12만 원까지 버틸 수 있어요. 5년이면 분명히 12만 원 갑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그럼 6만 원대 사주면 100% 수익 내는 거죠. 삼성전자로 100%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12만 원 팔아 이게 아니죠. 12만 원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에 샀고 어떤 사람은 6만 원에 샀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익률을 정해라는 겁니다. 나는 100% 그럼 5만 원에 산 사람은 10만 원은 12만 원 언더잖아요. 1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고 5만 5천 원 동안 11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고 근데 12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12만 원이 맥스라 그랬잖아요. 제 계산에 의해서는 그러면 2배로 해서 12만 원이 했으니까 나는 10만 원 잡고 나는 8만 원에 팔아야겠다. 그래도 되는 거고 그게 주식 투자지. 이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기다리세요. 더 올라갑니다. 자기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한다면 버핏보다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3%입니다. 3%. 꾸준하게 돈을 벌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식을 저하고 같이 하시면 알지만 한 달 동안 돈 10원도 못 벌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어떤 달은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왜? 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익 보존을 하면
이익 보전 1%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달 돈을 버는데 왜냐면 다 자기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익 보전을 하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강의를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빨리빨리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제가 강의하는 제가 그렇게 많이 벌 것 같아요? 못 벌어요. 저도 3%에서 7% 사이에요. 운 좋을 때는 많이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 달만 좀 좋았던 거지.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익 욕심 제가 뭐 저는 그러면 뭐 대박 10배, 20배, 100배, 1000배 한 방에 안 벌고 싶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맨날 남하고 비교해야 누가 뭐 A라는 뭐 전문가가 뭐 100배를 냈다, 700배를 냈다 뭐 그 제가 부러워하면 내만 지는 건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 하실 필요 없. 그냥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아, 내가 월 3%만 한번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20년이면은 1200배인데 뭐가 아쉽냐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20년 만에 1200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시잖아요. 주식은 가능하다니까요. 아시겠죠? SK네트워크스 사는 매수 시점 맞습니다. 파는 건 이미 파셔야 되고 추가 매수는 불타기는 한 번 더 변곡점이 놓을 때 해보시고 현금화는 아니죠. 아직 그거 아니니까 현금화는 적자 될 때 주식을 가지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SK네트워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로 하세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